기본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다 자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따로 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분열 전에 그 해리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서로 떨어져요. 이 여러 자아들이. 그래서 따로 노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해리에서 더 심각하게 이제 가버리면 분열에 해당하는. 분열이 돼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좀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 경계선쯤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해리 현상은 심각한 병증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이런 해리 현상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다루고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강에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소인격체 개념을 사실 이미 처음에 소개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만큼은 이제 깊은 설명은 생략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시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받죠. 이게 뭐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관계예요. 관계도 가족, 친구나 지인, 그리고 학교나 직장, 뭐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긴 하는데, 영역을 뭐 어떻게 더 나누든 상관없이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대인관계 중에서도 연애라든지 결혼생활 등등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드물긴 하지만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여기에는 어떤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제 가치관 문제, 신념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는 받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솔직히 감당이 돼요. 그죠? 근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하고 있는 사이예요. 둘이 막 잘 지내다가 언제부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상대방이 되게 꼴배기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이제 남자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 잡아가면서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헤어지지는 못해요. 희한하죠?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또 못하죠. 근데 이 인간이 처음에 만날 때도 원래 코로 후비던 인간인데 이게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이 안 돼. 이제는 막 뭐 바지춤 올리는 것도 너무 막 뭐 없어 보이고, 뭐 그냥 다 없어 보여. 짱나 죽겠는데 또 그러면서 또 만나요. 또 마지못해서.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남자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언제부턴가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거를 학자들은 이제 회복 탄력성, 이제 이게 심리적인 면역인데요. 면역 떨어지면은 감기 툭 하면 이제 감기 앓고 감기도 심하게 들어가고 막 그러듯이, 심리적인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뭐 꼴보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이 많고 이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랑 그런 것들이랑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이랑 내가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는 또 뭘 의미하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데서는 되게 이론들이 많아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다까지는 최근에 많이 이제 동의가 되고 있는데, 학계에서.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는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뭐 감정 코칭에서는 대화법을 말하고, 비폭력 대화나 그런 데서 마찬가지고요. 뭐 애니어그램 같은 데는 쟤랑 너랑은 원래 안 맞게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별자리나 혈액형도 똑같은 얘기들 하죠. 얘가 하필이면은 AB형이래. 막 이런. AB형이 뭔 죄가 이렇게 많다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냐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내면의 자아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투쟁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자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걔들이 너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 비는 것도 귀엽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다른 애가 있었고 이 새삼스럽게 그걸 더럽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애가 있는데, 얘는 어디 안 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어머 귀여운데 뭘 먹지는 않잖아 그래. 근데 얘는 어우 더러워, 저 손으로 지금 나한테 지금 커피 갖다 준 거야? 막 이러면서 얘는 엄청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얘랑 힘겨루기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싸리 얘가 그냥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면 깔끔해요. 안 만나면 끝이야. 그냥 안 만나도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너라는 인간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 그 모습 귀엽다고 했던 애는 여전히 있다 보니까 얘네 둘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오심가심 뽁짝뽁짝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힘겨루기 하다 보니 둘이 완전히 막 첨예하게 다투는 형태, 싸우는 형태가 된다면 이제 훨씬 더 속 시끄러워요. 싫다면서 왜 못 헤어지냐? 얘가 그걸 안 놔줘요. 처음에 이쁘다, 귀엽다고 했던 애가. 그러면서도 얘는 또 싫다고 그러고. 그럼 얘는 헷갈리는 거죠. 드럽다며. 드럽다며. 그러면서 왜 날 만나는데. 얘도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내면의 자아들이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거나 투쟁을 할 때 결국 뭐가 생기냐면 내적 긴장이 생겨요. 팽팽하게 이제 긴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둘만의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어도 사석에서 되게 편할 때 잠깐 코 비는 거 말고는 비교적 젠틀하고, 사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바깥 다시 가고 멋진 모습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얘만 코 막 들어 막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막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다고 얘기하는 애 말고도 야 너네들 자꾸 코딱지가 보고 그러는데 이쁜 거 더 많잖아 하고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데 얘들 소리는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경직되기 마련이고, 만약에 이제 이 여성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 친구 손을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인간을 안 만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 해서 코 비는 새끼는 절대 안 만나게. 처음에 잘 봐야 돼. 술 먹여놓고 코를 후비나 안 후비나 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비우긴 하지만 그 비유에 뭐가 들어가든지 솔직히 똑같아요. 그게 말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적 긴장 상태가 이제 심리적으로 경직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은
심리적인 유연성을 기르는 것을 이제 심리치료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럼 유연성을 어떻게 기르냐 하면 이제 이완을 해야겠죠. 심리적인 이완 상태를 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면의 자아들이 투닥투닥거리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내면에서 이렇게 서로 네가 원래 내가 원래 하면서 싸우고 있는 애들을 좀 중재를 하고 걔네들의 싸움이나 경쟁적인 상황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 그걸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얘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내면의 자아들. 그 내면의 자아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입한 개념이 국가 개념이에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영토랑 거기에 일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권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몸이랑 이제 내면의 자아들, 그 사람의 존엄성, 한 개인의 주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자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양한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감정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신체의 감각으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반영된 표정, 눈빛, 자세, 태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바디 랭귀지들 의사소통을 연구한 학자 말에 의하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껏해야 3에서 7%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이랑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억양이라든지 목소리, 톤, 이제 음색 이런 거 보이스와 관련된 것이 한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70몇 프로가 표정, 눈빛, 자세, 태도, 바디 랭귀지 이런 애들이 거의 한 70몇 프로 대충 70%라고 할게요. 이런 식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해보면은 만약에 부부 문제다 그러면 자, 두 분 평소에 어떤 이야기 나누시나요? 그러면 안 해요, 얘기.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할 거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대화 따위 안 해요.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되게 냉랭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늘 눈빛이나 표정은 굉장히 경멸적으로 혐오하는 눈빛을 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부부 상담에서 이렇게 치료적인 레파토리도 솔직히 좀 너무 뻔해요. 뭐냐 하면 그냥 쉬운 말로 우쭈쭈쭈가 필요하고 우쭈쭈쭈. 저희가 이때까지 살면서 나한테 한 번도 우쭈쭈쭈 안 해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막상 이거를 받아보면은 많이들 풀려요. 여기서 우쭈쭈쭈라는 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랬는데 맨날 똑같이 이따위 말을 하면은 이제 곤란한 거고 헤어스타일 바뀌었나? 갈수록 젊어져. 빈말이라도 그렇게 우쭈쭈쭈를 해줬을 때 그래도 저 인간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네. 그럼 좀 잘하지. 이렇게 태그는 달리지만 그렇게라도 우쭈쭈쭈를 해주냐 해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헤어스타일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데 눈에서도 하트가 이렇게 있다면은 오늘 혹시 이러면서 이제 오붓한 밤을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의사소통에서 이 본인만 모르고 상대방만 아는 내 눈빛이 어떤지, 내 표정, 나의 자세, 태도, 나의 바디랭귀지, 그리고 사실 본인의 목소리 억양이나 음색도 본인이 듣는 자기 목소리랑 상대방이 듣는 내 목소리가 사실 달라요. 본인의 목소리는 자기 몸 안에 이렇게 그 비강이랑 구강 안에 아무튼 그 빈 공간에 물려서 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가 실제 타인에게 들리는 소리랑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대부분 몰라요. 근데 어디서 이제 확인을 하냐면 녹음을 딱 해놓고 들어보면 내 목소리 이거 아닌데? 이래요. 본인이 듣는 자기 목소리가 그거는 아닌 건 맞아요. 그 목소리는 누가 듣냐면 주로 타인들이 듣는 목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녹음기에 저장이 되는 소리인데 동생 목소리, 네. 가정 목소리를 통해서 네. 아 목소리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는 아 그럼 통화하면서 이게 내 목소리구나. 맞아요. 네. 목소리가 그렇게 감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본인이 의식하는 이제 자기 목소리랑 타인이 듣는 거랑 다르다 보니까 내 딴에는 진짜 확 그냥 이루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서 나름대로는 젠틀하게 말을 하는데 실은 이미 참고 있는 것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이 들어간 목소리 자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시로 들려요. 가시돋치만. 그냥 밥 먹어 그랬는데 똑같은 밥 먹어가 먹고 되죠? 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먹고 따라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나는 나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밥 먹으라 그랬어요. 라고 상담할 땐 얘기를 해요. 밥 먹으라 그랬어요 할 때는 아무런 가시가 안 들렸는데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인용하듯이 말을 안 하죠.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실제로 들은 사람이 아이고 밥상 한번 챙겨주고 얼마나 유세를 떠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맨날 밥 차려놓고 이렇게 유세 뜨는 건 본인의 판단이고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럼 안 먹어! 이랬다고요. 그러면 이제 둘을 어느 정도 절충하면은 실제 나왔던 목소리가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면의 자아들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말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내면의 자아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생각도 의인화해서 내면의 자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도 의인화시켜서 다 자아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신체 감각 여기에 이제 행동까지 이제 물론 바디랭귀지의 행동이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여기에 사람 이미지를 대충 이렇게 그려놓은 건 나의 말을 담당하는 애가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을 담당하는 애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감정을 담당하는 애가 따로 있을 수 있고 행동을 담당하는 애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눈빛을 담당하는 애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애들이 서로 팀워크를 발휘하면은 일치된 바디랭귀지와 눈빛, 표정, 감정 상태, 그 사람의 몸의 컨디션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형태로 드러나고요. 만약에 내면의 자아들이 서로 따로 놀면은 불일치가 발생해요. 그래서 딴에는 젠틀하게 차를 내면서 네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면은 먹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행동을 지배하는 자아가 따로 존재할 경우에는 오늘부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좀 열심히 운동을 하든가 뭐 해야지 탁 떠는 소리예요. 얘가 안 나서요. 행동을 지배하는 애가 웃기고 자빠졌네. 난 그냥 쇼파에서 늘어져 있을 건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생각을 담당하는 애가 야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좀 운동 좀 하자니까 야 중성지방이 높대잖아 운동 좀 해. 근데 얘는 버티죠. 싫어. 나 움직이는 거 귀찮아. 지쳤어. 싫어. 그럼 중간에서 이제 감정은 아주 오묘한 감정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고 이제 표정이나 눈빛, 자세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랑 완전히 이제 불일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불일치가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랬다 저랬다의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대중 없고 이제 이랬다 저랬다 변죽이 죽을 듯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개인적으로도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내면의 자아들이 이미 이제 자기들끼리 굉장히 경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것 같고 좀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 너무 변덕이 심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제 국가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저 중구난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를 좀 갖추게 돼 있어요.